여기 어디 나오냐면 우리 중국 역사에서 제일 먼저 하, 그죠? 하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죠.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가 나왔고요. 이 주나라가 나중에 그 망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죠, 그죠?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많은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자백가를 그러잖아요. 많은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학자들 중에 뭐 공자도 있었고 명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때 많은 이론들이 나오면서 유학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선진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먼저 있었다. 이때 이 유학이 있으면서 이때 이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 길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 이때 진나라가 등장합니다. 진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때 나왔던 그 진시황이 이 유학들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 경위를 가능합니다. 이 분석 경위를 가능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석 경위에 대해서. 이런 분석 경위를 가능했을 때 누가 주된지 아세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 순자가 있었어요. 순자의 대표적인 게 수학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설을 주장했는데 이 수학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비자와 아마 이사, 내 기억이 맞다면 이사 둘이가 이 순자의 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시황 때, 이 진나라 때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한비자와 이사가 둘이가 법치주의를 주장합니다. 법가사상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사가 주동이 돼서 분설 경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서들이 멸시가 됐죠. 이게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많은 이런 유학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학설들이 있겠죠, 그죠? 이 학설들에 대해서 진시황 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유파들이 나오면 왕권을 강화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분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주에 나왔던 것이 뭐냐? 주에 나왔던 역이 있었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주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 이 역이 있었는데 이 역을 우리가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역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춘추전국 시대 때 주역과 관련된 많은 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 주역이 있을 때 공자라든지 명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많은 사상 역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역철학들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치면서 이 역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경제적인 입법을 여기 다시 재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게 합니다. 이런 홍보학이 다시 송비에 들어와서 이기학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송비에 들어서 이기학으로 바뀝니다. 자, 이 이기학이라는 것은 성은적 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늘의 이치가 있는데 천리라고 그러죠. 하늘의 이치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에서 인간이 나오고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이루어지듯이 모든 것이 여기서 만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 본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달리 말하면 이걸 성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이거 성과理를 완전하게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자가 되겠죠. 이걸 주자학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던 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렇게 달리하기 시작해요.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할 때 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 두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면 이것이 공부학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이것이 성대에 이르러서 이야기라는 측면으로 해서 달리 해석이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리학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명리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명리학과 이 유학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명리학이 언제 나왔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양오행술이 언제 대두가 되느냐는 게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는 역학을 하신 분들이 음양가가 있었고요. 오행가가 있었습니다. 음양가가 있었고 오행가가 있었는데 음양론과 오행론이 결합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결합이 됐던 시절은 언제냐면 이때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음양 오행이 아니었습니다. 음양 앤드 오행이었습니다. 음양과 오행이 동시동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음양과 오행은 별개로 발전했다가 통합됐던 것이 춘추전국 시대 때 음양 오행설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양 오행설이 대두되면서 많은 유학자들이 공자가 떴고 맹자가 떴고 순자가 떴고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철학적인 사주가 음양 오행이 당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역철학적인 측면으로 해서 유학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명리학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섭으로 같이 발달되어 왔었습니다. 명리학에 있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주변의 환경을 경제적인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 주변적 환경들을 같이 보습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육신론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학의 흐름이 명리학의 흐름과 결코 무관되지 아니하다. 이것이 하나로 연동돼서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학적인 이야기에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음양과 오행이 있다고 한다면, 음양과 오행이 있다 그러면, 자, 음양 오행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음양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전파되는 것이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눠지고요, 사상에서 활기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발달돼가는 과정들이 주역이라고 그러죠. 주역이라고. 오행은요,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5가지의 오성, 5개의 오성에 의해서 5가지 오성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세계에 이 오행 기운이 내림해서 인간이든 사물이든 모든 물질에 오행의 기운이 다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오행론이 대두가 되고요. 이런 음양과 오행이 결합된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러면 유학의 흐름이 이렇게 변기되어 가고 있다는 것, 유학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음양적 어떤 개념을 역철학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명리학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